사실은 저 자유헌정 TV 거기 토론을 하는 줄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대통령으로 가는 길 점심 먹다가 한번 얘기해보라. 그래서 그 준비를 마침 했던 거라 잠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원래는 토론 1시간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시간이 좀 바빠서 30분 내로 빨리 끝내고 가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고향이 충청도 아산입니다.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태어난 거기입니다. 여기 충청도 우리 선배님 많이 계신데 충청도 충절의 고향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잘 모릅니다. 이제 아는 거는 저하고 이거는 저 나중에 녹화 지워주세요. 저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메시지 주로 주고받습니다. 얼굴도 몰라요. 서로. 친구입니다. 나이는 제가 한 20살 후인데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누구를 뽑았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 저는 정답이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 그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번 대선 후보에 4명이 나오는데 TV 토론해 보니까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있어요.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자입니다. 박수 안 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저는 정치학을 처음에 공부하고 행정학을 나중에 학위를 받았습니다만은 가끔 집에 있는 대학 다니는 손주들한테 대화를 해봅니다. 특히 요즘에 많이 해봅니다. 그 아이들한테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하고 맞지 않으면 설득도 하고 또 그쪽에 설득 당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윤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뽑을까? 대통령으로 뽑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요, 대권으로 가는 지도를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권으로 가는 지도. 우리가 흔히 날짜가 이제 한 달 남았네, 2달 남았네, 또 한 열흘 남았네 이렇게 날짜를 세고 이러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런 설왕설래하면 정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정권 교체로 가는 길, 그거는 정권 교체로 가는 지도를 제대로 판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판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정권 교체로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고 또 건너야 할 강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넘어야 할 산은 딱 2가지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빈부격차의 산.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소득격차의 삶. 이 소득격차의 산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높아졌어요, 요즘에. 전에는 해발 한 500고지밖에 안 했는데 지금 2000고지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빈부격차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넘사벽이 되고 있습니다. 넘사벽이. 그래서 그 산을 반드시 넘어야 되고 2번째, 건너야 될 대표적인 강. 보수, 진보. 소위 이념의 강입니다. 이념의 강. 이걸 우리는 건너야 됩니다. 이거 안 건너면 못 가요. 청와대 못 갑니다. 이거 건너야 됩니다. 2번째, 아까 제가 손주들한테 얘기한다고 그랬죠.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들의 결혼, 청년들의 취직. 이게 뭐냐? 세대의 강입니다. 세대의 강. 부모 세대들이 잘 살았는데 자식 세대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지금. 누가 만들었어요? 민주당이 만들었죠, 민주당. 특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마지막에 또 건너야 될 대표적인 강이 뭐냐면 젠더의 강이 있습니다. 젠더의 강. 이제 세 가지 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넘어야 우리가 대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권으로 가려고 하는 그 지도를 아무리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소위 말하면 과거로 가는 길도 있고, 또 미래로 가는 길도 있고, 성공하는 길도 있고, 실패하는 길도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로 가는 길로 가야 돼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우리 가야 된답니다. 이 두 가지 그런 지도를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북한산 우리가 둘레길 가봐도 거기 가면 말이죠. 둘레길 가면 이렇게 리본이 달려있잖아요.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가보면, 올레길 가보면 말이죠. 거기는 또 리본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뭐 화살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이 대권으로 가는 길, 이 가도에는 그런 방향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누구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찾아야 돼요. 누가? 후보와 지원하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 방법이 있죠?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시대정신입니다. 시대정신. 아까 어느 노선 우리 후배님 같은데 그분이 얘기했는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대정신입니다. 이 시대정신을 우리가 무엇이 시대정신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으면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정신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시대정신, 그건 뭐냐? 공정과 상식이더라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처음부터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연결을 못 시키고 있어요. 연결. 무지무지한 공약들 내놨어요. 뭐 청년 공약 뭐 여러 가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공정과 상식을 우리 윤석열 후보가 회복을 해서 자유된 대한민국, 무너져 내린 자유된 대한민국, 이거를 다시 건설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시대정신이다. 물론 거기에는 시대정신은 아까 세대의 강을 건너야 되는 시대정신이 있고, 또 무슨 뭐 젠더의 강을 건너는 시대정신도 있고, 빈부격차의 산을 오르야 되는 그런 시대정신도 있고, 그건 전부 공약으로 나타납니다. 공약으로.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말이죠. 그 대학에서 그 행정학 교육을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언론학도 많이 했어요. 언론학도. 근데 그때마다 생각이 이제 언론 홍보에도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윤석열 캠프에서는 홍보가 이재명 후보만의 반도 안 돼요. 반도. 어떤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예요. 질이.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일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성실해야죠. 성실해야죠. 거짓말 안 해야 되죠. 또 믿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후보여야 돼요. 그게 바로 공정과 상식을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윤석열. 그 반대 누구예요? 이재명. 어떻습니까? 거짓말, 위선자, 뭐 많지요. 그 사람. 독선적, 또 부정직하죠. 아침에 한 일 저녁에 달리죠. 박근혜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해놓고 저녁에 가서 내가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위선자입니다. 예, 그거를 강조를 해야 돼요. 후보가 이게 필요 없어요. 홍보팀이 해야 돼요. 홍보팀. 많은 나팔수들을 동원해야 됩니다. 네, 그걸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 열어놔야 된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런 걸 다 방향도 알고 또 이제 이런 정책도 개발하고 하는데 그대로 이제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여론조사 어디입니까? 이걸 내가 잠깐 메모를 해왔는데 보니까 정권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연장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55.8%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한 10 내지 15% 부족하잖아요. 그 못 미쳐요. 그 원인이 뭐냐 이게 원인이. 왜 그러냐 이게 왜.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돕는 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거를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캠프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야, 격차가 이것이 평균적으로 보통 10 내지 15% 정권 연장보다는 정권 교체가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따놓은 동상이 아니에요. 이거 살얼음 거는 겁니다.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이.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 가느냐 독재 국가로 가느냐 하는 전쟁. 예,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보수 쪽은 너무 유연해요. 너무 안심하고 너무 걱정이 없어요. 그게 좀 걱정이다. 예, 그래서 지금 윤 후보고 안 후보, 안철수 후보하고 이렇게 합치면요, 이게 지금 지지도가요, 엊그제 한 건데 37%밖에 안 됩니다. 예, 지금은 조금 올랐더군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거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합칠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다. 과거를 보면 말이죠, 특히 이 민주당 정권의 이제 역사를 보면은 우파 김영삼 정권 때도 그분도 원래 민주당이니까 그때부터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그분들은요 정권을 내주면, 특히 이번에는 정권을 내주면 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MBC, KBS 거기 편집 담당자들, 내 후배들 한 2명 만나봤더니 뭐라는 줄 알았어요? 야, 이 바뀌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안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 이대로 가다가 이게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뭔가 해요. 예, 그걸 잘 우리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보세요. 김영삼 정권 때는 그때 뭐 외환 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YS 자신이 정권을 아주 손 놓고 있었어요. 손 놓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예 차라리 민주당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면요, 김대중 대통령 때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물론 정몽준 씨하고 이거 했지만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김대엽 드라마를 연출했잖아요. 뭔가 해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나중에 김대엽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니까 구속시키잖아요. 가짜라고 판명 냈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이명박 후보 그때 보면요,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어요. 김대엽 대신에 김경준이라는 사람을 내세웠어요. BBK. 예. 결국 나중에 BBK 가짜라는 게 나타났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부인 돈 받아먹었다고 또 가짜 뉴스 막 퍼뜨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거 그냥 우리가 지금같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권을 잃지 않으려고 지금도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반드시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떠냐?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 이제 패다 하더라도 순순히 이제 뭐 이렇게 물러날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요, 뭐 행정안전부 또 법무부 장관 다 국회의원들 출신 아닙니까? 자기들. 그다음에 역대 정권 없었던 일이죠. 중앙선관위원회 전부 자기 사람들. 검찰, 경찰, 공수처, 감사원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대장동 수사 안 하잖아요. 그냥 깔아뭉개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국민들이. 결국요, 이재명 그 후보는 그 괴벨스 그걸 배워가지고 아닌 걸 진짜같이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아니에요. 2번, 3번, 해서 10번까지 막 해요. 어제 TV 토론할 때도 그러잖아요. 대장동 사건.
국민의힘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이 처음에는 안 속아요. 근데 10번쯤 해보세요. 아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다 속아요. 적어도 민주당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예, 국민의힘 때문에 그랬다. 대장동 사건이 그렇게 변해가요 이게. 근데 우리 이 보수 쪽, 우리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는 그런 끈기와 그런 게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좀 아쉬워요. 제가 이제 손자, 손녀들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들이, 아유, 벌써 40분이 됐네. 걔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얼마 전에 보고서가 나오는데 지금 일하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는 사람, 이게 일본에서부터 우리나라 온 건데, 그걸 니트족이라고, 니트족. 그렇죠? 니트족. 이 니트족이 이제 재작년보다 얼마가 늘었냐면 24.2%가 늘었어요. 24.2%면 청년에 8만 5천 명이 늘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몇 명이냐? 43만 6천 명이 니트족이에요. 니트족. 취직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애도 뭐. 그러니까 캥거루 가족이에요. 캥거루.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겨우 간다는 데가 저기 나쁜 데나 가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 청년 표심을 이제 얻으려고 이재명 후보 보니까 뭐 비니 또 조커 셔츠 팬츠 뭐 이거 입고 막 춤추잖아요. 막 청년들하고 참 웃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손주한테 물어봤어요. 손주한테 야 저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저 웃기는 얘기예요. 표 얻으려고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저 거짓말인데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다 알더라. 다 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윤 후보도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을 많이 냈죠.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걸 이제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청년 문제는 사실 2020년도인가요? 국회에서 여기 청년 기본법이라는 게 통과됐죠. 예,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제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도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청년 참여단, 무슨 온라인 청년 패널 이런 거 설치했어요. 근데 아무리 설치하고 해도 뭐가 해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청년들 이런 거 막 만들고 기구 만들고 지금 막 공약을 막 내리고 뭐 청년 기본 뭐 수당 뭐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우리 저 성렬이 형도 뭐라고 그래 공정사회 뭐 청년 원가 주택, 청년 도약 괴자 뭐 이런 거 막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게 바로 공정과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렬이 형은 공정과 상식으로 그걸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지금까지 못한 거 우리 성렬이 형은 할 수 있다. 뭘로? 공정과 상식으로. 다 불공정 때문에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예, 그거를 강조하면 모든 갈등, 이 강도를 건널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끝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릴 거는 이제 선거에서 대선에서 우리가 시대 정신을 정의를 내려봤어요. 제가 그 학자 입장에서 한번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더라고요. 선거 과정에서 펼쳐지는 공론의 장에서 새 대통령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아젠다, 내셔널 아젠다. 이거를 정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이게 시대 정신이다. 그거를 우리 성렬이 형은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하고 있는데 사람들 만나면 뭐 공약도 없는 것 같아. 뭘 하겠다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저 정도의 나이에, 저 정도의 학력에, 저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홍보를 많이 하라.
퍼블릭 릴레이션을 많이 하시라. 그걸 기술적으로 잘해라. 자, 새 정부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할 것이냐. 바로 이런 공정과 상식으로 할 거다. 틀림없이 할 거다. 믿어주세요. 라고 떠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로 가는 길은 활짝 열린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